추위에 목도리 하나 더 두르며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3분마다 한 명씩 뇌혈관이 터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78세 김태윤 교수가 40년간 뇌혈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새벽 5시 응급실에 실려온 52세 남성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성은 단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그는 혈압약 하나를 먹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 속 혈관은 이미 폭탄 같은 상태였고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터져버린 것입니다. 김 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의사들 밥줄 끊어질 각오로라도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그만 보려고 하신다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김 교수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비싼 수술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말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하루 30분 걷기에 숨겨진 과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2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시속 5km로 걷는 사람들의 뇌출혈 위험이 57%나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칼륨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마법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40세 이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겨울철 실내 온도를 단 5도만 조절해도 뇌출혈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가 혈관에 가하는 치명적 손상과 이를 막는 호흡법입니다. 이런 말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방법을 직접 실천하며 78세인 지금도 20대 못지않은 혈관 나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생명 구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연구실에서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걷기만 해도 뇌출혈을 막을 수 있다니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들이 무려 12년 동안 7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속 5km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출혈 위험이 57%나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걷기만 해도 혈관 내벽이 튼튼해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했던 말 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정말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고무줄 실험을 자주 보여줍니다. 새 고무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도 탄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조금만 당겨도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으면 심장이 적당히 빨리 뛰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운동인 셈입니다. 혈관벽 근육들이 매일 이렇게 운동하면 점점 강해집니다. 마치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아령을 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 교수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걷는 시간대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에 걷는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가장 젊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혈관 세포를 새로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새벽 공기 속 산소 농도도 하루 중 가장 높습니다. 깨끗한 산소가 혈관 속 독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천연 세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새벽에만 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 걸어도 분명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다만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새벽 걷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 교수 자신도 78세인 지금까지 매일 새벽 7시에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혈관 나이 검사에서 40대로 나왔습니다. 38년 차이 나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걷기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마치 강산이 금속을 녹이는 것처럼 혈관 내벽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30분만 걸어도 코르티솔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동시에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대량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마법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걷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가락부터 발뒤꿈치까지 온전히 땅에 닿도록 걸으십시오. 둘째,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걸으십시오. 셋째,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십시오. 넷째,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걸으십시오. 다섯째, 최소 20분 이상 지속하십시오. 이 5가지만 지키면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김 교수가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운동만으로 정말 뇌출혈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그는 칼륨의 숨겨진 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바로 칼륨의 작용입니다. 혈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트륨이 나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륨은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청소부처럼 나트륨을 찾아다니며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김 교수는 이를 자석 원리로 설명합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정반대 성질을 가진 자석 같습니다. 칼륨이 많아지면 나트륨이 자동으로 줄어들고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더욱 놀라운 건 칼륨이 혈관벽 자체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서 딱딱해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석회질이 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칼륨은 이 칼슘 덩어리들을 녹여서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칼륨의 12%가 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씩만 드셔도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쌀보다 16배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째 쪄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들입니다. 시금치 한 접시면 하루 칼륨 필요량의 2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마와 미역 같은 바다 채소들입니다. 다시마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마 속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소장에서 나트륨과 만나면 끈끈하게 달라붙어서 함께 몸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자주 먹는 바닷가 사람들은 혈압이 낮습니다.
5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과 함께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염증을 막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김 교수가 추천하는 칼륨 보충 비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반 개, 감자 하나, 시금치 한 줌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칼륨 필요량의 60%를 한 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칼륨을 많이 드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낼 때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면 칼륨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김 교수 자신도 매일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고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이 방법을 실천한 결과 78세인 지금도 혈압약 한 알 먹지 않고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륨의 놀라운 힘입니다. 김 교수가 의과대학 시절부터 가장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이들 대부분이 미리 검사만 받았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0세가 넘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촬영입니다. MRI나 CT로 뇌혈관을 들여다보는 검사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 속 혈관에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뇌동맥류라고 부르는데 마치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립니다. 터지는 순간 3명 중 1명은 즉시 사망합니다. 나머지 2명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하기만 하면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철사로 만든 코일을 넣어서 터지지 않게 막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수술 시간도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입원 기간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검사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가 조사해 본 결과 40세 이상 성인 100명 중 3명에게서 뇌동맥류가 발견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앓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뇌동맥류가 생길 확률이 일반인보다 7배나 높아집니다. 김 교수는 이런 분들에게 35세부터 검사받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MRI 뇌혈관 촬영은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뇌출혈 치료비와 비교해 보세요. 뇌출혈이 생기면 치료비만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듭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몇 천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과 생명입니다. 김 교수가 추천하는 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40세에서 50세 사이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50세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에는 2년마다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을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한 뇌 MRI가 아니라 뇌혈관 촬영을 해달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MRA나 CTA라고 부르는 검사입니다.
일반 뇌 MRI로는 뇌동맥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혈관만 따로 보는 특별한 촬영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뇌동맥류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아니면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 자신도 매년 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78세인 지금까지 다행히 뇌동맥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검사 받기를 꺼리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리 알면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김 교수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겨울철 응급실에 실려오는 뇌출혈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추위와 뇌출혈 사이에는 어떤 무서운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을 놓치면 이번 겨울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뇌출혈 위험이 23% 증가합니다. 이는 세계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추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혈관 수축입니다.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피부 근처 혈관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치 호스를 꽉 쥐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순식간에 20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혈액 농도 변화입니다. 추위 스트레스로 인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차가운 꿀이 끈끈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끈적한 혈액은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때 혈압이 더욱 급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혈관벽 손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올라간 혈압이 약한 혈관벽을 강타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갑자기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 손상되어 있던 혈관 부위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추위로 인한 뇌출혈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김 교수가 개발한 겨울철 혈관 보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실내 온도가 25도라면 밖이 20도 이하일 때는 외출을 피하세요.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단계적으로 온도에 적응시키세요. 현관에서 5분, 건물 입구에서 5분씩 머물며 몸을 적응시키세요. 둘째, 목과 머리를 완벽하게 보온하세요. 목에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목도리는 반드시 착용하고 모자도 꼭 쓰세요. 귀마개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외출 30분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세요. 따뜻한 물이 몸속에서 난로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미리 올라가 있으면 추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외출 직전에 가벼운 실내 운동을 5분간 하세요. 제자리 걸음이나 팔 돌리기 같은 간단한 움직임으로 충분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외출은 절대 피하세요. 이 시간대는 기온이 가장 낮고 혈압 변동도 큽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누군가와 함께 나가세요. 여섯째, 욕실과 화장실 온도를 미리 높여두세요. 많은 뇌출혈 사고가 화장실에서 일어납니다. 온수를 틀어서 욕실을 따뜻하게 만든 후 사용하세요. 일곱째, 차 안에서도 주의하세요.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어서 차 안이 충분히 따뜻해진 후 운전하세요. 찬 핸들을 갑자기 잡으면 손목 혈관이 수축됩니다. 김 교수는 이 방법들을 40년간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78세인 지금까지 겨울철 혈압 상승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들만 지키시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거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을 빼먹지 않았고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스트레스성 뇌출혈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박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잘 관리하는데 왜 뇌출혈이 생겼을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6개월 동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김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해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있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론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이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혈관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마치 산성비가 건물을 부식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문제없지만 몇 달씩 계속되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더욱 무서운 건 스트레스가 혈액을 끈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상처가 났을 때 지혈하려는 좋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멀쩡한 혈관에서도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거나 터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뇌 속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줍니다. 마치 설거지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소들이 혈관벽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김 교수가 권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첫째,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하루 10분씩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40% 감소합니다. 둘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15분씩 명상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셋째, 웃음 치료입니다. 하루 10분 큰 소리로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유머 프로그램을 시청하세요. 넷째,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뇌가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일정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9세 김순희 할머니는 혈압약을 10년째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정상이다가도 어떤 날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김 교수가 김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시간이 매일 달랐던 것입니다. 아침에 먹다가 점심에 먹다가 저녁에 먹다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 조절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무턱대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분들,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로 움직입니다. 이를 생체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혈압도 이 리듬에 따라 하루 종일 변합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심장마비와 뇌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혈압이 가장 낮아집니다. 이 리듬을 무시하고 약을 먹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김 교수가 개발한 혈압 관리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첫째, 혈압약은 반드시 아침 7시에 먹으세요.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물과 함께 먹되 우유나 주스는 피하세요. 칼슘이나 당분이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을 재는 시간도 정해 두세요. 아침 7시 30분, 저녁 7시 30분 하루 2번 재세요. 같은 팔, 같은 자세로 재야 정확합니다.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세요. 셋째, 혈압 수치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거나 수첩에 적어두세요. 패턴을 파악해야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압이 갑자기 오를 때 대처법을 알아두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목 뒤쪽을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하세요. 발목을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누우세요. 다섯째,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음식을 활용하세요.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쪽씩 생으로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 드세요. 양파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양파를 얇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이 줄어듭니다. 샐러리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주스로 만들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여섯째, 혈압에 나쁜 음식들을 피하세요. 라면이나 즉석식품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도 국물은 가급적 적게 드세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도 혈압을 올립니다. 일곱째, 혈압약과 상극인 음식들을 조심하세요. 자몽은 혈압약 효과를 증폭시켜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어도 칼륨 과다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김 교수가 강조하는 혈압 관리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약 먹는 시간, 재는 시간, 식사 시간을 매일 똑같이 지키세요. 우리 몸이 리듬을 익숙해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김 할머니도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혈압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혈압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체계적인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6세 이병호 할아버지는 5년 전 작은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의사는 크기가 작아서 경과 관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불안해서 김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김 교수가 최신 치료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입니다.
이 장치는 마치 그물망처럼 생겼습니다. 뇌동맥류 입구에 이 그물을 씌우면 혈액이 동맥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맥류가 자연스럽게 막혀버립니다. 수술 시간도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WEB 장치라는 신기술입니다. WEB는 바구니 모양으로 생긴 작은 금속 그물입니다. 뇌동맥류 안에 이 바구니를 넣으면 혈액 흐름이 차단됩니다. 기존 코일 치료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재발률도 5%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도 예측 시스템입니다. CT나 MRI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합니다. 뇌동맥류가 언제쯤 터질지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입니다. 환자의 뇌혈관을 똑같이 3D로 출력합니다. 수술 전에 이 모형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20%나 높아졌습니다. 수술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봇 수술 시스템입니다. 의사가 로봇을 조종해서 정밀하게 수술합니다. 손떨림이 완전히 제거되어 안전성이 극대화됩니다. 미세한 혈관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액체 색전술이라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특수한 액체를 뇌동맥류에 주입하면 즉시 굳어집니다. 마치 순간 접착제처럼 동맥류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복잡한 모양의 동맥류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물 방출 스텐트입니다. 스텐트에서 서서히 약물이 나와서 재발을 막습니다. 혈관 재생을 돕는 성장인자도 함께 방출됩니다. 치료 효과가 기존 방법보다 3배나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나노 로봇 기술입니다.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1000배 작은 로봇이 혈관 속을 돌아다닙니다. 손상된 혈관벽을 직접 수리하고 치료합니다. 10년 후에는 실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호 할아버지는 플로우 다이버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수술 당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등산도 다니고 계십니다. 이처럼 의학기술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뇌동맥류도 이제는 완치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조기 발견만 하면 99%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김 교수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슴 깊이 새긴 신념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82세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 심한 뇌동맥류를 진단받으셨습니다. 당시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치료법을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지금 최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매일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김 교수 자신도 78세가 되도록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7시 정확히 1시간 걷기를 4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먹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과 호흡법을 빼먹지 않습니다. 혈압 체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2년마다 뇌혈관 검사도 꼭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78세인 지금도 혈관 나이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한 알 먹지 않고도 완벽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맑고 기억력도 또렷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뇌혈관 관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분명히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은 새벽이 가장 좋지만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함이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드세요. 바나나, 감자, 시금치, 다시마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짜게 먹는 습관은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호흡법을 매일 10분씩 하세요. 웃음과 감사 일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다섯째, 혈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세요. 약은 매일 아침 7시에 드세요. 혈압은 아침 저녁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하세요. 여섯째, 겨울철 보온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목과 머리 보호는 필수입니다. 일곱째, 4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뇌혈관 검사를 받으세요. 미리 발견하면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욱 자주 받으세요. 김 교수는 확신합니다. 이 7가지만 지키시면 뇌출혈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뇌혈관으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김 교수와 함께 건강한 뇌혈관 만들기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실천 후기와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